아들 명의 통장, 사실은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 챕터 1. 아들을 믿은 이유. 김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다. 49제가 끝난 지 벌써 2달째였다. 평생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안 곳곳에 남은 그의 흔적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낡은 모자, 거실 소파 한쪽에 깊게 패인 자리, 그리고 안방 서랍 속 두툼한 통장 다발. 어머니, 이제 정리 좀 하셔야죠.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제사상을 차리고 나서도 부엌을 깨끗이 정리하고 말순의 혈압약까지 챙기는 꼼꼼한 사람이었다. 결혼한 지 10년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낸 적 없는 며느리였다. 뭘 정리하라는 거니? 통장이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즘 노인 대상 금융 사기도 많고 전화 한 통이면 통장이 털린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수진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말순도 최근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날린 할머니 이야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찾아온 사람에게 통장을 넘긴 할아버지 이야기. 그래도 내가 직접 관리해야지. 어머니, 민수 명의로 해두시면 안전해요. 혹시 뭔가 있어도 제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아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나도 회사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들 정말 많대. 말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들은 자신을 닮아 순한 인상이었고 며느리는 늘 웃는 얼굴이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혼자 된 노후가 막막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지막 안전망 아니던가. 그래 알았다. 그럼 민수 명의로 하자.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꼼꼼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매달 생활비도 정확하게 보내드리고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은행을 찾았다. 말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통장들을 정리하고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까지 모두 아들 민수 명의로 바꾸었다. 은행 직원이 몇 번이나 본인 확인을 했지만 말수는 주저없이 사인했다. 자식 믿고 사는 게 노후지. 말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은행 문을 나섰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 말순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삼계탕 끓여드릴게요. 요즘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말순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동네 경로당에 가면 며느리 욕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자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말수는 몰랐다. 은행을 나서는 수진의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를, 그리고 그녀의 가방 속에 고이 접혀 있는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메모를. 챕터 2. 사라진 생활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말수는 혼자만의 생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경로당에 나가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TV를 보다 잠드는 단순한 일상. 매달 초가 되면 아들에게서 생활비 2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3월 어느 날 생활비가 입금되지 않았다. 말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들도 바쁠 텐데 깜빡했을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얼마 없었고 혈압약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결국 말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이번 달 생활비가. 아,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출장 가 있어서 제가 깜빡했나 봐요. 제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 고맙다. 약값이 좀 필요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이틀 뒤 생활비가 입금됐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착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4월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번엔 열흘이나 늦었다. 말순이 전화하자 수지는 또 같은 말을 했다. 어머니,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제가 실수했어요. 5월엔 생활비가 10만 원만 들어왔다. 말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며느리에게 따지기가 미안했다. 혹시 아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손주들 학원비라도 더 들어가나? 괜히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이 받는 건가?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경로당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려 해도 1,000원, 2,000원이 아까웠다. 혈압약도 한번 걸러 먹기 시작했다. 6월 어느 날 말수는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다. 그런데 수진의 손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말수는 그 가방을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몇백만 원은 좋게 하는 것.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말수는 며느리의 가방을 힐끗 보았다. 수진아, 그 가방. 아, 이거요?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오래 모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자신은 생활비가 늦어져 약도 제대로 못 사 먹는데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며느리 돈을 자신이 어떻게 간섭하겠는가. 잘했다. 젊을 때 예뻐야지. 말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수지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다음 주엔 꼭 정확하게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생활비는 제때 들어오지 않았다. 말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자식들한테 통장 맡겼다가 노후 자금 다 날린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수진이는 착한 애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챕터 3. 통장 비밀번호는 며느리만 알고 있었다. 7월 어느 무더운 오후 말수는 결심했다.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통장은 아들 명의지만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알 권리가 있지 않은가. 말수는 모자를 쓰고 은행으로 향했다. 냉방이 빵빵하게 켜진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창구 직원이 불렀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통장 잔액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통장 가져오셨어요? 말수는 당황했다. 통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었다. 통장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에요. 명의가 누구 걸로 되어 있으세요? 아들 이름으로요. 민수. 이민수.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명의자 본인이 아니시면 확인이 어려운데요. 가족이시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하지만 그 돈은 제 연금이에요. 제가 넣은 돈인데 확인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여 분 뒤 지점장이 나왔다.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말순의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특별히 거래 내역 정도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내밀었다. 지점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트를 뽑아 말순에게 건넸다.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입니다. 말순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통장 비밀번호가 석 달 전에 변경되어 있었다. 변경 경로는 휴대폰 인증. 그것도 며느리 수진의 휴대폰 번호로. 자동이체가 5건이나 설정되어 있었다. 보험료, 적금, 카드 대금. 모두 며느리 명의였다. 그리고 소액 현금 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5만 원, 3만 원, 7만 원. 한 달에 10번 이상 인출된 흔적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혹시 이 거래들 모르고 계셨어요? 네. 전혀. 비밀번호 변경도 본인이 하신 게 아니시고요. 저는 비밀번호도 몰라요. 통장 만들 때 며느리가 다 해줬어요. 지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명의자분께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잘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은행을 나서는 말순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말순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통장. 통장 말인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수진이가 관리하기 편하게 바꿨대요. 엄마,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자동이체도 여러 개 걸려 있고 돈도 자꾸 빠져나가고. 엄마, 그건 다 필요한 거예요. 수진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수야, 그건 내 돈이야. 내 연금이. 엄마, 제 명의 통장이잖아요. 수진이 믿고 맡기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뒤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자식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챕터 4. 효도는 연기였다. 말수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아들이 수진을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수진은 첫인상부터 예의 바른 여자였다.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고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결혼 전 명절에도 빠짐없이 찾아왔고 시댁 제사도 성심껏 준비했다. 결혼 초기 말수는 수진이 진짜 효부라고 생각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시어머니 챙기는 걸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수진이 유난히 관심을 보인 건 딱 한 가지였다. 돈. 결혼 1년 차 수진은 말순에게 넌지시 물었다. 어머님, 혹시 노후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요즘 적금 금리가 좋던데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당시 말순은 그저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결혼 3년 차 남편이 수술을 받게 됐을 때였다. 수진은 병원에 자주 찾아와 간호를 도왔다. 하지만 그때도 수진은 늘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님, 보험금 청구는 하셨어요? 실비 청구하면 병원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서류 제가 챙겨드릴까요? 말수는 고마워하며 서류를 맡겼다. 수진은 꼼꼼하게 처리해줬고 실제로 보험금도 나왔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말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결혼 5년 차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집안 재정이 불안해졌다. 수진은 말순에게 제안했다. 어머님,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너무 많아요. 통장 관리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어때요? 말순은 거절했다. 아직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수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수진은 다시 다정해졌다.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조문객을 맞았고 49제까지 빠짐없이 챙겼다. 그리고 그때 통장명의 변경을 제안한 것이다. 말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수진의 효도는 단계적 전략이었다는 것을. 먼저 신뢰를 쌓고 그 다음 금융정보에 접근하고 마지막으로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것.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 사진. 그 사진 속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웃음도 거짓이었을까? 말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장면들이 있었다. 수진이 서류에 사인을 요구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그냥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복잡한 거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은행에 갈 때마다 수지는 늘 동행했다. 어머님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도 수진이 직접 했다. 어머님, 요즘 비밀번호 복잡하게 해야 해요. 제가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해드릴게요. 모든 순간에 수진이 있었다. 그리고 말수는 그 모든 순간에 고맙다고 말했다. 말수는 사진을 서랍에 도로 넣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챕터 5. 아들의 침묵. 말수는 아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길 말순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다.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하시지. 민수 있니? 네,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아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말순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야, 너랑 둘이 얘기 좀 하자. 수진이 눈치를 채고 말했다. 그럼 제가 밖에 나가 있을게요. 아니, 수진이도 있어. 어차피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말수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야, 솔직하게 대답해라.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알고 있었니? 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엄마, 그게. 대답해.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 말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내 노후 자금인 거 알잖아. 엄마, 수진이가 다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 이게 관리야? 내 돈으로 자기 적금 들고 보험료 내고 카드값 갚는 게 관리야?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오해예요. 그 돈은 나중에 다 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 그럼 내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가져갔어? 몰래가 아니라 어머님께서 민수 명의로 하시라고. 내가 언제 내 돈 마음대로 쓰라고 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애들 깰 거야. 애들?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엄마,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좋은 의도로 남의 돈 가져다 쓴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말수는 아들의 침묵이 더 괴로웠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면 좋으련만 아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다. 민수야,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 이게 맞는 것 같아? 대답해.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다시 말했다. 어머님, 정그러시면 돌려드릴게요. 시간 좀만 주세요. 시간? 벌써 몇 달째야. 내가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알면서도 명품 가방 사고 다니잖아.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 내 돈으로 내 빚 갚고 내 적금 들고
그래놓고 내 돈으로 산 거라고. 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안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오늘은 그만 가. 우리끼리 정리할게. 정리? 너희끼리 정리하면 또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 줄 몰랐다.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말수는 집을 나섰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수는 울음을 참았다. 배신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침묵이었다. 챕터 6. 통장은 이미 빈 껍데기였다. 일주일 뒤 말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지점장을 먼저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지점장실로 안내됐다. 어르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잔액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다. 신분증 주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몇 분 뒤 지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르신, 얼마 남았어요? 현재 잔액이 15만 원입니다. 말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15만 원이요. 지난 6개월간 대부분 인출됐습니다. 그게 얼마였는데요?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2,300만 원이었습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다. 2,300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자신의 연금, 집 팔고 받은 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다. 그게 6개월 만에 15만 원으로 줄어들다니. 어디로 갔어요? 지점장은 거래 내역서를 프린트해서 건넸다. 여기 보시면 매달 자동이체로 적금이 10만 원씩 빠져나갔고요. 보험료가 20만 원, 카드 대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결제됐습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이루어졌습니다. 말수는 종이를 보며 손을 떨었다. 모든 거래가 수진의 이름으로, 수진의 휴대폰으로, 수진이 설정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법적으로는 명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경우는 명백히 본인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동의도 안 했고요. 지점장은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가족 간 금융 착취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착취. 그 단어가 말순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가족에게 착취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요?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거니까요. 하지만 명의가 제 아들 이름이잖아요. 그래도 실질적 소유자는 어르신이시잖아요. 이건 횡령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말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맑았다. 이렇게 맑은 날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점장의 목소리에 말수는 정신을 차렸다. 네, 괜찮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은행을 나서는 말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말순은 창밖만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집에 도착해서도 말순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300만 원. 그 돈이면 말순은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병원비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이. 하지만 이제 남은 건 15만 원뿐이었다. 말수는 서랍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내가 이렇게 날려버렸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챕터 7. 어머니는 결심한다. 며칠간 말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저 집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친구 박순자가 집으로 찾아왔다. 말수나, 너 왜 안 나와? 다들 걱정하던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순자는 말순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 있지? 얼굴이 왜 그래? 말수는 처음엔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모든 걸 털어놨다. 통장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아들의 침묵까지. 순자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화를 냈다. 그게 말이 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하지만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말수나, 너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내 자식을 경찰에. 순자는 말순의 손을 꽉 잡았다. 말순아, 들어봐. 너 지금 피해자야. 가해자한테 미안해할 이유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 말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야, 나 너무 무서워. 이제 늙어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싸워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순자는 말순을 데리고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 1회 무료 법률 상담이 있었다. 마침 그날이 상담 날이었다. 상담을 맡은 건 젊은 변호사였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들었다. 어르신, 증거자료 있으세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요. 말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금융 착취입니다. 노인학대 및 재산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형사고소요? 네. 횡령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말수는 숨이 막혔다. 형사고소. 그 말이 너무 무거웠다. 변호사님, 저는 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어르신, 잘못을 저지른 건 아드님과 며느리분이에요. 어르신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순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르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르신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돼요. 그 말이 말순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존엄성. 말순은 그동안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생각해 볼게요. 복지관을 나서는 길 순자가 말했다. 말순아, 용기 내.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웃음, 남편의 유언,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 새벽 5시 말수는 결심했다. 싸워야겠다. 말수는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미안하지만 나 싸울 거야. 우리 돈 찾아올 거야. 당신도 이해해주겠지?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말수는 그 미소가 허락의 의미라고 믿었다. 챕터 8. 통장을 되찾은 날. 말수는 법률 상담을 받은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며칠 뒤 경찰이 수진을 소환했다. 수진은 경찰서에서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를 경찰에 신고하시다니. 수진 씨, 당신이 먼저 잘못했어요. 잘못?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 생각이었다고요. 언제요? 내가 죽고 나서요? 수진 씨, 이제 그만해요. 법정에서 봅시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전화가 왔다. 엄마, 이거 취하 좀 해줘. 수진이가 전과자 되면 애들이 어떡해. 민수야, 엄마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엄마, 내가 선택해. 엄마 편에 설 거야, 수진 편에 설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시작됐다. 법정에서 수진은 끝까지 주장했다.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어머님 노후를 위해 적금도 들고 보험도 가입했어요. 판사가 물었다. 그럼 왜 본인 명의로 했습니까? 그게 나중에 어머님께 드리려고.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은 말순의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수진에게 횡령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받아든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다. 돈은 돌려받겠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법정을 나서는 말순 앞에 아들이 서 있었다. 엄마, 민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슬퍼. 엄마, 내가 수진이 편만 들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수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민수야, 너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책임져야 해. 알아. 엄마, 나 수진이랑 이혼할 거야. 말수는 놀랐다. 뭐? 이번 일로 많이 생각했어. 나는 수진이 아닌 엄마 편에 섰어야 했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민수야, 이혼까지는. 아니야, 엄마. 이건 내 결정이야. 수진이를 더 이상 못 믿겠어.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엄마는 그저 내가 바르게 살길 바랄 뿐이야. 몇 주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손해배상금이 입금됐다는 것이었다. 말수는 은행에 가서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다. 이번엔 자신의 명의로, 자신만 아는 비밀번호로. 창구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이 통장 관리 도와드릴 분 계세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할 거예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내 돈은 내가 지킬 거예요. 말수는 새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돈 돌려받았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말수는 영정 앞에 통장을 놓았다. 여보, 나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돈보다 무서운 건 믿음이더라.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무너뜨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걸. 말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말수는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말수나 잘 싸웠어. 고생했어. 이제 좀 살만하겠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말수는 이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수는 혼잣말을 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믿음이더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거야.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